여러분들은 연영과 입시 연기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가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게 떠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65번입니다. 운동만 했던 널 여기 넣었으면 그만큼의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 상당히 과장돼 있고 어딘가 좀 인위적이죠. 혹자는 입시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 연기는 실제 연기와 다르게 인위적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입시 연기는 입시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인위적여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인 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연기가 대부분 인위적여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위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과를 졸업해서 현재 배우와 강사 일을 겸임하고 있는 김명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연극영화과 입시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연영과 입시 연기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가 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런 게 떠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65번입니다. 준비되면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부모님이 운동만 했던 널 여기 넣었으면 그만큼의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 상당히 과장돼 있고 어딘가 좀 인위적이죠. 혹자는 입시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시 연기는 실제 연기와 다르게 인위적일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입시 연기는 입시라는 특수한 사항 때문에 인위적여 보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인 연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의 연기가 대부분 인위적여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연기는 왜 인위적인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선 방향, 덧붙여 입시라는 특수한 사항에 적합한 입시 연기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위적인 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자연스러운 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기가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이게 자연스러운 연기일까요? 저는 이 또한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하네요. 여러분 TPO에 맞는 의상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상이란 뜻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지금 상황에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죠. 하지만 제가 이 똑같은 옷을 입고 알래스카에 있다면 사람들은 저를 쳐다볼 것입니다. 왜냐면 알래스카라는 장소와 상황에 제 옷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파티장에서 턱시도와 구두는 자연스러운 의상이겠지만 그 옷을 입고 등산로에 간다면 또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너무나 부자연스러우니까요. 이처럼 연기에도 TPO가 있습니다. 바로 장르에 맞는 적합한 연기가 있는 것인데요. 자, 연기에는 어떤 장르가 있죠? 크게 나누면 무대와 매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매체 안에서도요, 드라마냐 영화냐, 시트콤이냐 정극이냐 스릴러냐 등등 장르가 세세하게 나뉘고 우리는 그 장르에 맞는 연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 이유, 관객과의 무언의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 이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관객과의 무언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가 공연이나 영화 드라마를 볼 때 서면으로 약속을 하거나 혹은 구슬로 약속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무언의 약속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 작품은 뮤지컬이니까 배우들이 중간에 노래를 하겠지. 이 작품은 정극이니까 배우들이 다소 진지한 연기를 하겠지. 또 이 작품은 시트콤이니까 정극에 비해 다소 가볍고 희극적인 연기를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만일 시트콤에서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한다면 준영이가 가출했던 그날이라며. 애가 아파서 내가 하루 종일 간호했던 그날. 애가 그렇게 아파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네가 전화 한 통 안 받았던 그날! 그날 넌 그 새끼랑 그러고 있었니? 왜 이 배우만 이렇게 진지하지? 뭔가 부자연스러운데?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극에서도 시트콤의 희극적인 호흡으로 연기를 한다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무언의 약속 안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입시 연기라는 무언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입시 연기는요, 시험을 위한 연기이고요, 교수님과 실제로 대면해서 하는 연기입니다. 근데 그런 연기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휴대폰으로 본다면 당연히 인위적여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연기는 인위적여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 환경적인 요인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있죠? 입시라는 환경적인 요인에 있죠. 우리는 어떤 입시를 보죠? 연극영화과 입시를 봅니다. 그렇다면 희곡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희곡은 연극 대본입니다. 연극은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무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또한 각 학교의 공연장 혹은 공연장 무대에 준하는 사이즈의 연습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예시를 위해서 숙련된 조교와 연극 모범생들의 명준 대사를 이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범생들의 대사 일부를 매체에서 연기하게 된다면요, 바스트샷 혹은 바스트샷 이상의 클로즈업으로 앵글이 잡히게 됩니다. 또한 붐마이크가 배우 반경 5m, 심지어 이렇게까지 클로즈업이라면 붐마이크가 턱 밑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연기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야, 안종태, 너 학교에서 별명이 낙하산인 건 아니야? 이 앞에 잔디 이거 다 네가 깐 거라며? 특별한 발성을 쓰지 않아도요, 목소리가 마이크에 다 수음이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배우의 표정과 눈빛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야, 안종태, 너 학교에서 별명이 낙하산인 건 아니야? 별명이 낙하산인 건 아니야? 별명이 낙하산인 건 아니야? 이 앞에 잔디, 이 앞에 잔디, 이 앞에 잔디. 하지만 이 연기를 입시장에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안종태, 너 학교에서 별명이 낙하산인 거 아니야? 이 앞에 잔디 이거 다 네가 깐 거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입시장보다 훨씬 협소한 연습실에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 배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또한 배우의 표정, 눈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객들은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무대와 매체 연기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바로 공간인데요.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주고 목소리를 마이크로 바로 따주는 매체 연기와 달리 무대 연기는요, 배우의 전신을 보게 되고요.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라는 공간까지 보게 되고요. 또한 배우와 관객 사이에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장이라는 개념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관객에게 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확장시켜야 될 것이고요. 나의 표현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나의 제스처, 나의 행동 등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야, 안종태, 너 학교에서 별명이 낙하산인 건 아니야? 이 앞에 있는 이 잔디 이거 다 네가 깐 거라며.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인위적인 연기에 대한 원인이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이 무대 연기에 대한 개념을 동반한 확장이라는 개념 없이 어디선가 본 연기, 유튜브에서 본 선배 입시생들의 연기 혹은 학원 친구들의 연기를 보면서 입시 연기는 에너지가 커야 되는구나 라는 결과론적인 개념만 가진 채 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확장과 과장은 단어가 주는 느낌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카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기 친구가 왔네요. 친구를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친구가 미처 저를 보지 못해요. 그러면 조금 확장하면 됩니다. 여기서 과장은 이런 거죠. 야, 여기야. 만일 이런 식으로 친구를 부르면 가게 안에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겠죠.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장을 넘어 무언가를 꾸미고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확장에 대한 이해 없이 입시 연기는 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으로 원인과 목적 없이 그저 큰 에너지를 만들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발성과 억양은 물론이고 음색까지 비슷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요.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265번입니다 준비되면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가치 있고 특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과 다 똑같은 목소리, 다 똑같은 발성을 낸다면 전혀 특별하지 않고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친구를 뽑을 이유는 없겠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입시 연기는 연극 대본인 희곡을 기반으로 하고 공연장 혹은 공연장에 준하는 연습실 사이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며 확장은 과장 혹은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덧붙여서 저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처음부터 뭔가 큰 에너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분석도, 목소리도, 표현도 일단은 여러분의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고 내 것이 확립되고 나서 고민해 보십시오. 이 인물에 대한 분석이 과연 이 인물을 표현하기에 충분한가? 부족하다면 내 사고와 분석을 확장시키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 연기가 공연장에서 실현됐을 때 과연 교수님이라는 관객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면 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끔 소리를 확장하고요. 혹은 내 제스처, 표정, 눈빛 등의 표현이 너무 작아서 표현이 안 된다면 이것들을 확장시켜 보고요. 더해서 무대라는 공간 속에서 나의 움직임이 적합하지 않다면 무대에 맞게 동선을 확장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연기가 왜 인위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번엔 입시라는 특수한 환경적인 요인, 특수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시 연기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시 연기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 무대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무대 연기와 입시 연기의 차이는 뭘까요? 실제 무대 연기는요, 1시간에서 2시간이 되는 공연 동안 그 인물에 대한 서사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시 연기는요, 1분에서 2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행해지고요. 이 인물의 서사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와 관객 이전에 심사받는 학생, 심사하는 교수님이기 때문에 학생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또한 다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모범생들의 명준 대사를 무대 연기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안종태, 너 학교에서 별명이 낙하산인 건 아니야? 이 앞에 있는 이 잔디 이거 다 네가 깐 거라며. 종태야, 너 알파벳도 못 외운다는 얘기 있어. 너도 빡치지? 쪽팔리지? 껴줄게, 가라라. 너도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너희 부모님이 운동만 했던 널 여기 넣었으면 그만큼의 기대가 있단 거잖아. 너도 잘해보고 싶다며.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전과목도 아니고 수학 딱 한 과목.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알려주는 거라니까? 넌 그냥 우리 답만 받아 적으면 돼. 너도 한 번쯤 모범생 대우 받고 싶지 않아? 이 연기만 보면요, 사실 큰 정보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대 연기에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을 연기하기 전에 명준이는 입시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래서 왜 컨닝을 도모하게 됐으며, 그 과정을 기부 입학을 한 종태가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컨닝 사실을 선생님들에게 고발하기 위해 이 장소를 떠나는 서사가 이미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 이후 종태가 컨닝에 참여할지 안 할지 전전긍긍하는 명준이의 모습, 또 명준이의 제안에 흔들리는 종태의 모습 등이 연기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대에서는 예시 영상 정도의 연기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입시는 어떻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의 서사를 관객들이 알 수 없어요. 또한 교수님들에게 학생으로서 역량을 보여줘야 하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 학생을 평가하기에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그리고 실제 입시장이었다면 첫 번째 예시 영상은 분명히 중간에 끊겼을 겁니다. 왜냐면 교수님들은 하루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평가해야 하는데 1분에서 2분, 90초가량의 연기 안에서 초반 30초 이상을 같은 결로 간다? 그러면 뒤에도 같은 결로 가겠구나 예측이 되고 더 이상 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팁을 하나 드리면요, 가끔 보면요, 제시대사, 독백 혹은 특기에서 후반에 보여주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후반을 보여주기도 전에 끊길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입시는 첫 대사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모범생들의 명준 대사를 입시장에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한 연기일까요? 예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 안종태, 너 학교에서 별명이 낙하산인 건 아니야? 이 앞에 있는 이 잔디 이거 다 네가 깐 거라며. 정태야, 너 알파벳도 못 외운다는 얘기 있어. 너도 빡치지? 어? 쪽팔리지?
껴줄게 광팔아. 너도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 너희 부모님이 운동만 했던 널 여기 넣었으면 그만큼의 기대가 있다는 거잖아. 너도 잘해보고 싶다며. 종태야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전과목도 아니고 수학 딱 한 과목. 공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알려주는 거라고. 너는 그냥 우리 답만 받아 적으면 돼. 너도 한 번쯤은 모범생 대우 받고 싶지 않아? 대사가 짧고 주어진 시간 또한 짧기 때문에 이 연기로 2시간 공연 안에 녹아있는 인물의 서사를 따라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사 안에 기승전결이 보이죠. 또한 이 인물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도 보입니다. 이때 교수님은 학생이 구사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 친구의 분석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전략을 행하는 연기 안에서 이 친구의 연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의 연기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떤 전략으로 상대방과 소통할까? 또 어떤 전략이 나올까? 이 친구의 연기를 계속해서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입시 연기에서는 뚜렷한 목적과 기승전결, 그리고 보편성 안에서 정당한 비트, 교수님들이 예측할 수 없는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소목적과 행동 동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연기가 왜 인위적인가, 그 이유와 개선 방법, 그리고 입시라는 특수한 사항에 적합한 입시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요, 입시 연기에는 확장과 뚜렷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 아래에 보편성 있고 설득력 있는 비트와 행동 동사, 소목적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과장 혹은 꾸며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처럼 말하는 친구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여러분이 너무나 빛나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빛을 불필요한 과장과 꾸며냄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오늘 제가 사용한 용어 중에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용어들이 있을 겁니다. 비트, 행동동사, 소목적,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